샘플링과 관련된 이론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이 있는 거고 이걸 갖고서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만들려는 거죠. 샘플링을 해서. 그때 이제 만들려는 요거는 TS 간격으로 값을 땅땅땅 읽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얘 x 뭐 j 없이 쓰겠습니다. 그냥 퓨리어 트랜스폼 생각해서 x 오메가와 얘 x 2 j 오메가. 우리 지금 요거에 대해서 데피니션 안 했는데 이제 이거의 퓨리어 트랜스폼 정도로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관계가 무엇이냐가 이제 최종적으로 가야 될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이걸 거쳐가는 거죠. 자, 샘플링된 이제 얘가 이제 중간 단계인데요. 값은 얘만 쓰면서 정확히 말하면 얘만 쓰면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인 거죠. 자, 이렇게 요걸 거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갈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쳐가는 거죠. 이게 샘플링이죠. 샘플링. 정보 측면에서 얘만 있다란 측면에서는 이 두 개가 유사한 거고 컨티뉴어스 타임이란 얘는 디스크릿인데 컨티뉴어스 타임 측면에서는 얘랑 유사. 그러니까 어떤 중간 형태의 얘를 거쳐가는 거죠. 그리고는 뭘 볼 거냐 하면 x 얘의 퓨리에 트랜스폼 얘의 퓨리에 트랜스폼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얘가 어떤 두 개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얘로부터 만약에 얘를 복원할 수 있다면 자, 얘로부터 얘를 만들 수 있죠. 얘로부터 이걸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거죠. 그거로부터 이걸 복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얘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관점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신호는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퓨리어 트랜스폼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요 신호의 퓨리어 트랜스폼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그 퓨리어 트랜스폼과 x의 얘의 퓨리어 트랜스폼과 얘의 퓨리어 트랜스폼 얘의 퓨리어 트랜스폼과 얘의 퓨리어 트랜스폼을 비교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 앞에 비디오에서 이 부분을 이 부분에 퓨리어 트랜스폼 유도했었죠. 자, 얘의 퓨리어 트랜스폼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굉장히 신기하게도 타임 도메인에서의 임펄스 트레인은 주퍼스 도메인에서 임펄스 트레인인 거죠. 얘의 퓨리어 트랜스폼이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앞에서 뭘 했었죠? xt와 yt에 곱한 거에 퓨리어 트랜스폼은 어떻게 된다? 각각의
퓨리에 트랜스폼의 컨볼루션이다. 제가 이제 자꾸 j2를 붙이다 안 붙였다 그러는데요. 자,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같은 문자를 쓰고 싶으면 s자리에 오메가 들어가야 되니까 붙여야 되고, 퓨리에 트랜스폼만 순수했을 때는 j1 붙일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론을 전개하는데 당연히 일관되게 해야 되겠지만 아주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 j가 있냐 없냐는 이제 요걸 내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기호에다가 s자리에다 j 오메가를 넣었냐 혹은 퓨리에 트랜스폼이냐 그 정도 차이인 거고요. 지금은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을 기본으로 쓰려다 보니까 이제 j가 필요 없는데 j 쓰신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냥 처음에 일관되게만 쓰시면 되죠. 일관되게만 쓰시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리를 쓰게 되면 얘는 2파이분의 1 x 오메가 컨볼루션 이렇게 되는 거죠. 2파이 나누기 ts 시그마, 여기서 시그마가 n이겠고 여기서 시그마 k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컨볼루션이죠. 델타와의 컨볼루션은 뭐죠? 그냥 쉬프트인 거죠. 자, 그래서 잠깐만요. 자, 지금 제가 얘는 잠깐요. 이제 XS의 데피니션이고 제가 지금 얘를 구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경계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XS의 퓨리에 트랜스폼을 구했습니다. 구하고 봐서 결과를 봤더니 뭐죠? 이게 x 오메가에, 그러니까 x의 퓨리에 트랜스폼에 이게 계속 시프트 되고 복사되는 버전인 거죠. 자, 상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xt라는 신호가 있어요. 얘가 들어오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할까요? 자, 얘를 샘플링 하는 건데, 샘플링이라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 하냐 하면, 자, 아니면 0 ts, 2ts 요런 임펄스들을 이건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죠? 델타 t 빼기 nts n에 대해서 더한 거겠죠? 요거를 곱한서 얻게 되는 이제 원래 신호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요것들 얘를 xs 샘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거는 얘의 퓨리에 트랜스폼 x 오메가와 얘의 퓨리에 트랜스폼 xs 오메가 의 관계를 구한 게 되겠습니다. 관계를 구했더니 어떻게 나온 거죠? xs 오메가는 큰 틀에서 이 상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얘가 얼마였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TS.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될 수식은,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틀은 지금 우리가 요 상황을 다루고 있는 거죠. 샘플링을 이렇게 다루게 하면, 내가 이런 연속 신호가 있는데 이거를 곱해서 요걸 얻게 되는 거고, 굳이 얘기하자면 요 짧은 구간 적분 짧은 구간 적분 적분 구간에서 xn을 얻으면 되겠죠. 그게 x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에서 조금 가공을 하면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얘의 퓨리어 트랜스폼을 얘의 퓨리어 트랜스폼을 얘라고 했을 때 두 개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혹은 또 다른, 그러니까 같은 결론 아니고 이제 요 식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은, 얘의 퓨리어 트랜스폼인 거죠. 그럼 얘의 퓨리어 트랜스폼인 거죠. 그렇죠? 얘의 퓨리어 트랜스폼은, 얘의 퓨리어 트랜스폼, 그러니까 얘를 퓨리어 트랜스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되고, 얘는 상수니까 넘어가고, 뒤에 거만 트랜스폼하면 되는 거죠. 얘가 2의 마이너스 j nts 오메가 되겠죠. 이렇게 요 식이 이제 우리 샘플링과 관련돼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